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첫째를 아이를 낳고 원래 회사에서 일하면서 맞벌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둘째를 쌍둥이로 낳은 뒤부터는 육아와 함께 일을 병행하기에 몸이 급격히 안 좋아져서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한 후 일을 그만두고 아이들을 돌보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집에서 4살짜리 남자아이와 어린 쌍둥이를 돌보는 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제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지만 혼자 하기에는 정말 버거웠어요. 남편에게는 결혼한 여동생이 있어서 시어머니가 신우의 아이들을 돌봐주고 계셨죠. 그래서 시어머니께 아이들을 돌봐달라고 부탁도 못 드리고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남자 아이들을 키우는 일이 힘들다는 이야기인데 저 대신에 남편이 시어머니께 이야기를 나눠주었어요. 엄마께서 가끔씩 우리 아이들을 보살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아이들이 셋이고 그중 쌍둥이가 있는데 정말 바쁘고 힘든 일이라서요. 아이들이 매일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쳐 흐르기 때문에 난 어렵게 되고 아이들까지 신경 쓰기 힘들어졌어요. 매일 돌봐달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 사람 아이들이고 병원에 가야 할 때나 혼자 보살펴야 할 때의 말이에요. 셋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기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일하다 중간에 집에 갈 수도 없고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쌍둥이 아이들은 아직 걷지도 못해서 유모차를 끌면 되고 한 손에 한 아이 들고 다니면 돼요. 아내가 직장을 다니면 제가 봐줄 수 있는데 어차피 지금 일도 그만두고 살기만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것도 힘들어서 못하는 게 말이 되냐? 나한테는 절대 맡길 생각 마라. 가정주부인 신호의 아이들을 도맡아 봐주시면서 제 아이들은 절대로 봐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더 이상 말해봐야 할 것도 없어서 남편에게 그만하라고 눈치를 줬지만 혼자 아이들을 돌보기 힘들어서 그걸 알게 된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오셔서 육아를 도와주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는데 친정집이 제가 사는 곳에서 무려 1시간이나 걸렸거든요. 웬만한 직장인들 출퇴근 시간보다 더 많이 걸리는데 괜히 나이 드신 엄마를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해야겠죠. 근데 엄마가 도와주시니 너무 편해져요. 특히 우리 친정엄마가 요리를 잘해서 음식을 잘 챙겨주시는데 항상 아이들에게 밥을 주느라 제대로 먹지 못하곤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챙겨주시는 음식을 먹으니 몸도 더 건강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친정엄마는 점심쯤에 우리 집에 오셔서 함께 점심을 먹고 한참 시간을 보내며 남편이 퇴근해서 저녁을 차리시고 함께 식사를 하신 뒤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러 오신 이후로 남편이 그분께서 챙겨주시는 식사까지 고려하니 제 할 일이 확실히 줄었어요. 게다가 제 요리보다 맛도 훨씬 좋고 상차림도 푸짐해서 남편도 매우 좋아했어요. 그렇게 친정엄마가 우리 집에 오시면 남편이 맛있게 잘 먹어서 살이 통해서 오르곤 해요. 그날은 정말 좋았어요. 오늘은 제가 시댁에 가서 저녁을 먹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갈비찜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아들은 요즘 일하느라 힘들 것 같아 많이 먹으라고 하셨어요. 오늘은 일부러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봤어. 전날부터 양념에 넣어뒀다가 오늘 압력밥솥으로 요리해서 살도 아주 부들부들할 거야. 엄마가 해준 갈비찜을 먹고 날씨가 추워져서 몸보신하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엄마 남편은 그런 시어머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얌전하게 앞에 놓인 갈비찜을 뜯어 먹더라고요. 너는 남편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냐에 먹는 것 좀 봐라.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고 먹네. 아니에요. 잘 챙겨주고 있어요. 어머님이 해주신 갈비찜이 워낙 맛있다고 그렇게 잘 먹는 게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갈비찜은 맛 없다고 먹지도 않아요. 어머니가 해준 게 제일 맛있다고 하면서요. 저는 일부러 시어머니의 요리 솜씨를 칭찬했어요. 어릴 때부터 맨날 내가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했던 얘는 친구 집에서 반찬이 맛없어서 제대로 못 먹고 밥 요구했던 적도 있었어요. 너네 남편이 잘 먹고 챙겨주려면 나한테 요리 좀 배워야겠다고 하더라. 시어머니는 자신의 요리에 꽤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저희 친정어머니 손맛이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시어머니 음식들도 꽤 맛있었어요. 아, 그런데 남편은 한청 갈비집에서 블랙하트 음식을 먹다가 시어머니의 자존심을 상하게 된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엄마, 이제는 국물을 더 졸여서 진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국물을 더 조여달라고 하는 건 내가 갈비찜 국물에 밥을 비벼 먹는 걸 좋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한 건데, 너는 어릴 때부터 갈비를 먼저 다 뜯어먹고 밥은 국물에 비벼 먹었잖아. 입맛이 변했니? 얼마 전에 장모님이 나에게 먹이려고 갈비찜을 해주셨는데 엄마 스타일과는 달리 국물을 조금 더 진하게 해주셨거든요. 그게 정말 맛있었어요. 오늘 엄마께서 해주신 것보다 더 맛있었어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좀 해주세요. 국물을 더 진하게 해주세요. 장모님이 해주신 스타일로 갈비를 해주세요. 해달라는 그것이 내가 한 것보다 더 맛있었어. 정말이야, 제 입에는 장모님 스타일 갈비찜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보다 우리 친정엄마가 해준 게 더 맛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 순간에 일그러져 있던 시어머니 얼굴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는 자기 요리에 자부심이 있었는데 말을 듣고 기분이 많이 상심한 듯 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분위기 파악조차 못하고 먹는 내내 장모님 갈비찜이 더 맛있다고 계속 말하더군요. 우리 시아버지는 시댁 근처에서 카센터를 운영 중이셨어요. 남편도 거기서 같이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시어머니 음식보다 장모님 음식이 더 맛있다고 했대요. 어머니가 매일 같이 카센터로 찾아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양손에 음식을 잔뜩 싸들고 점심시간에 맞춰서 말이에요. 그럼 당신이랑 아버님은 좋으시겠다. 맨날 점심시간에 배달 음식 시키고 먹어서 지겹다고 했잖아. 어머니가 직접 만들어 오시면 맨날 메뉴도 바뀌고 맛도 있을 테니까 말이야. 어머니한테 음식비라도 좀 드야 좋긴 좋아. 엄마가 음식을 매일 가져오시니 메뉴 고르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엄마도 옆에서 같이 먹으니까 문제야. 점심에 같이 식사하는 게 왜 불편해? 정말 불편하지. 내가 밥 먹고 있는데 계속 옆에서 장모님이 한 거랑 자기가 한 것 중에 뭐가 더 맛있냐고 물어본다. 정말 당신이 그때 우리 엄마께서 갈비찜을 너무 맛있다고 하셔서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인다고 생각하여 음식을 가져오시면 좋겠다고 하실 거야. 어머니가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 건데? 솔직히 말해야겠지? 장모님이 더 맛있다고 하면 장모님 음식이 더 맛있겠죠? 엄마가 더 맛있다 하면 엄마께서 더 맛있겠다고 할 거야. 그 남자 정말 눈치가 없어. 어머니가 왜 매번 음식을 싸우시겠어요? 아, 그냥 어머니 음식이 더 맛있다고 말해주면 될 거야. 그러면 어머니가 내 앞에서 실제로 내셔도 그걸 당신에게 얘기 안 할 거니까? 알았다. 우리 엄마가 만든 게 다 맛없고 어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할 거야. 그건 안 돼. 음식 앞에서 거짓말하는 건 안 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혹시 당신은? 어머니가 먹을 때마다 끝없이 끊을 수 없을 거예요. 어머님이 듬뿍 음식을 떠실 때 얼마나 드셨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스크래치가 가신 상태니 그대로 계속 그러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불편함은 당신이 감내해야겠어요. 시어머니가 점심때마다 오셨을 때 친정 엄마의 음식과 자신의 음식을 늘 비교하곤 했어요. 더욱이 남편이 없다면 불편해하면서도 시어머니 음식이 더 맛있다고 거짓말할 수 없다며 고집을 부렸죠. 그런데 얼마 뒤부터 갑자기 친정엄마는 남편을 위한 저녁 상을 차리지 않고 집으로 가시더라고요. 우리 집과 친정집까지는 거리가 멀어서 저녁 식사를 안 하고 가시면 배가 고픈데도 말이죠. 엄마, 왜 요즘은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지 않고 가시는 거야? 아버지 때문에 그렇지 않니? 내가요? 여기서 밥을 먹고 가야 해. 왜냐하면 너무 늦게 밥을 먹는다는 게 걱정돼서 집에 가서 같이 먹으려고. 엄마가 집에 도착하면 대략 8시쯤 될 거야. 아빠는 그 시간 전에 밥을 먹지 않고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 아빠는 보통 정확히 8시에 식사를 하는 분이거든.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 봐.
그래서 매일 혼자 식사를 하시고 입맛이 없어서 잘 안 드시니까 살이 꽉 빠졌어. 근데 엄마는 집에 갈 때 배가 고프지 않아. 그리고 우리 집에 와서 일하고 또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면 피곤하잖아. 내가 아빠에게 전화해서 저녁 식사는 혼자 드시라고 말해야겠다. 그래, 엄마가 우리 집에서 밥을 먹고 가면 돼. 친정 엄마 말로는 집에 혼자 계신다는 친정 아빠가 엄마 때문에 걱정돼서 저희를 계속해서 시달린다니까? 집에서 식사를 안 했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하군요. 그래서 계속 엄마는 가는 동안 배가 고프지 않느냐고 물었고, 아빠한테는 내가 혼자 전화를 드시라고 하겠다는 말도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한숨을 쉬시면서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이고, 그러지 마. 사실 그게 아니야. 아빠 때문에 저녁을 안 먹고 가는 거 아니야? 진짜 그러니? 대체 왜 사위 밥만 내주고 가는 거야? 사실은 너희 시어머니가 내게 전화를 했었어. 김서방이 내가 매일 저녁을 먹으니까 불편하다고 했다더라. 이 무슨 소린지요? 남편이 엄마랑 같이 밥 먹기가 불편하다고 시어머니가 말했다고요? 그랬다고 내 얘기 들어주시려고 엄마께서 밥 챙겨주시는 것 좋다고만 말씀하셨는데 대체 무슨 사정인지요? 너를 따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놀랐어. 남편이 최근에 소화가 잘 안 돼서 항상 소화제를 챙겨 먹는다고 하던데 그 아들이 밥 먹기 불편해서 함께 먹지 말라고 한다며 그냥 지나친다. 그 사람이 소화제를 먹는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 어쨌든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건가? 이 남자는 엄마가 매일 돌봐주시고 맛있는 음식 차려주시는 것에 고마워하지도 못하고 시어머니에게는 그런 말조차 안 하는 모습이 나를 화나게 해.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원인이 돼서 다투면 진짜 곤란할 테니까 너희 집에 가지 못하게 될까 봐 걱정돼. 그래서 남편에게 한마디 해야겠어. 그때 엄마가 말리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절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야 불편해지고 어색해지니까 이번에는 참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는 시간이 가까워졌고 엄마는 평소처럼 남편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인터폰을 보니 시어머니가 오셨는데 언제 갔다 왔는지 연락도 없이 우리 집에 계셨어요. 아들 밥 챙겨주러 왔다. 너가 애를 돌보느라 제대로 식사를 챙겨주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라고 하더군요. 우리 아들은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와서 따뜻한 밥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에게 저녁을 챙겨주러 왔다고 하셨어요. 자세히 보니 어머니가 양손에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신 후 주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정말 인사를 드렸습니다. 식탁 위에 봉지를 올려놓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어 시어머니가 분주하게 차린 저녁은 무려 15초반상이 하였지만 양이 딱 남편이 먹을 만큼만 있었고 식탁에는 1인분의 초상이 차려졌습니다. 저 혼자 있었다면 친구들께 시어머니가 정말 극성이 맞다고 합니다. 자기 아들만 엄청 챙긴다며 이야기했습니다. 친정엄마가 계셔서 불편하고 이미 시어머니가 친정엄마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친정엄마가 주방 한 구석에서 엄청 불편해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날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제가 화가 나서요. 남편에게 한 소리를 했어요. 당신, 우리 엄마랑 밥 먹는 게 불편하다고 했다며? 아, 그게 솔직히 편하지 않아. 우리 엄마랑 둘이 매일 식사를 같이 한다고 생각해봐. 아무리 식탁에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좀 불편하다고 생각해. 그럼 왜 나에게 말을 하지? 시어머니한테 말을 해야지. 안 그래도 당신이 우리 엄마가 해준 요리 맛있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질투 엄청 하시잖아. 알잖아. 일부러 말한 건 아니야. 나 원래 엄마랑 별로 안 추해서 연락도 잘 안 하잖아. 근데 요즘에는 점심마다 계속 카센터 오셔서 같이 밥을 먹으니까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이해가 안 돼. 내가 오늘 너랑 밥 먹은 게 너무 불편해서 화났어. 우리 엄마가 너랑 같이 밥 먹는 거 확인하려고 왔었어. 엄마한테까지 전화했다더라. 무슨 대답을 했는지 알아?
내 아들이랑 너랑 밥 먹다가 소화가 안 되는 게 걱정돼서 겸상하고 있다고 했대. 네가 진짜 엄마랑 밥 먹고 나서 소화제까지 챙겨 먹는다고 해서 그랬어. 근데 그 정도로 불편하진 않았어. 솔직히 나도 엄청 불편하다고 하진 않았어. 그냥 말이 없어서 어색해서 그런 거야?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거겠지? 최근에 식사를 많이 해서 속이 안 좋아서 소화제를 먹은 거래? 엄마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대충 얘기한 거겠지? 종종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크게 신경 쓰지는 말아줘. 나만 그냥 내 얘기하는 거야? 없어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시어머니가 과장해서 우리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남편과 대화를 마친 후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친정엄마께 전화해서 남편이랑 저녁 식사하면 안 된다고 전해주셨다고 해서요. 아, 그래? 내가 그러했느냐? 왜 그것을 따지려고 나한테 전화했느냐? 그거 따지려고 전화했어요. 제게 말하시면 되는데 왜 엄마께 직접 전화를 하세요? 게다가 남편 이야기를 들으니 그냥 말이 없어서 어색하다고 했는데 마치 모르는 척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사돈 어려운 줄도 모르는 바요. 너 어른한테 그런 말을 하는 투가 그게 말이 돼? 무슨 소린가요? 오히려 우리 아들이 자기 엄마가 어려워서 말을 못하고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우리 아들이 불편하다고 대신 말해주었어요. 그게 손주를 돌봐주시는 저희 친정엄마에게 할 소리예요. 아무리 남편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하더라도 고생하시는 저희 엄마가 남편 식사까지 챙겨주시는데 그렇게 말해선 안 되겠죠. 양심이 있으시다면 남편에게 그런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같이 식사하라고 해야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들이 좋아할 만큼 어머니가 도와주시는 거라 생각하는 건 아닌 듯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들을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사돈한테 적당히 좀 해달라고 전해주세요. 저희 엄마가 놀러 오시는 건가요? 아니요, 친정 엄마가 와서 저를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도 회사에 다시 다니고 돈을 벌어올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게는 아직 일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으면서 아이를 맡기느냐는 어머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어머님도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느라 힘들어 하실까봐 아이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엄마는 그런 심정을 모르신 채로 어머니는 계시는데 너랑 내 딸이랑 같아. 그녀는 몸이 취약해서 아이 혼자 돌보기 힘들다라고 하셨는데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우리 엄마의 아들이 불편해한다고 말씀하며 계셨어요. 저는 참지 않고 내 마음에 담긴 말을 다 했는데 분위기가 긴장되어 전화통이 끊기고 소리가 크게 지르시기도 했어요. 그 뒤 남편이 불편해하는 것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친정엄마께 저녁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가라고 할 거니까 앞으로 주의해주세요. 아이들을 돌봐주지도 않으면서 우리 엄마에게 전화해서 이러라 저러라 하지 말아 달라고 했어요.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 같아서 제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후에는 엄마께서 저녁을 드시고 가시라고 했죠. 남편이 불편하다고 한 건 시어머니가 과장해서 말한 거니 오해하지 말고 편히 식사하시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친정엄마는 그냥 가셔서 왔다 갔다 할 때 택시를 타고 식사하고 집에 들어가시라고 용돈을 150만 원씩 드렸어요. 이후에는 남편이 친정엄마가 식사도 안 하고 가는 것이 걱정돼서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앞으로는 장모님도 함께 저녁을 드시고 가시라고 했습니다. 드시고 가신다 하지 않았어. 오늘도 그냥 가셨네. 당신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그러세요. 가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와서 남의 엄마 챙기는 척이야. 미안해 여보. 내가 말을 가려서 했어야 했는데 실수했어. 하필 엄마한테 말해가지고 나 장모님이랑 식사하는 건 전혀 안 불편해. 하루 종일 아이들 보시느라 배고프신 텐데 맛있는 음식 먹으라고 매일 요리만 해주고 그냥 가시니까 더 불편해. 내가 죄송하다고 사과라도 들어볼까?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우리 엄마 맛있는 거 사드실 거야. 그리고 이제 택시 타고 다니셔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줄었어. 내가 150만 원씩 용돈 드리고 있거든. 뭐
150만 원 용돈을 드린다고 15만 원인데 잘못 말한 거 아니야? 남편은 150만 원이라고. 돈에 대해 너무 엄청하게 생각하고 계셔요. 15만 원은 종일 돌봐주고 밥까지 챙겨주는데 15만 원이 충분한 게 아니냐고 되묻더라고요. 150만 원을 드리는 건 말이 되냐? 아이야, 물론 장모님께 돈을 드리는 거겠지? 당연하지. 덕분에 당신도 편해지고 나도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잖아. 근데 우리 형편에서 150만 원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싶다고. 과하지 않아. 당신의 돈만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내 퇴직금에서 반, 당신의 월급에서 반을 드리고 있단다. 당신만 구해도 그 정도는 해주지. 우리 엄마는 아이 돌보는 숙련된 전문가야. 게다가 음식도 잘해. 솔직히 더 드리고 싶은데 우리 형편이 어려워서 150만 원만 드릴 수 있는 거야?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 친정 엄마한테 150만 원씩 준다고 이야기한 이후로요. 갑자기 남편의 태도가 완전히 변했어요. 매일같이 장모님께 힘드신 것을 알면서도 괜히 불러서 고생시키지 마라 하며 친정엄마를 걱정하는 척을 하더니도 결국에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자 너 혼자 해봐라. 애를 키우는데 드는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아냐. 한 푼이라도 아껴라 오고 말하더군요. 장모님한테 아이를 맡기겠다면 내게 나가서 돈을 벌어 오라고 지시하고 자신은 퇴근하면 밥을 먹고 피곤하다며 침대에 누워만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를 또 시어머니에게 말한 듯 했고 내게 전화를 걸어 친정엄마가 아이를 보는데 150만 원을 용돈으로 주시는지 물었어요. 맞다고 말했지만 아무 말 없이 그냥 전화를 끊고 다음날 조카들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오셨어요. 처음에는 급한 일이 있어서 할망님께서 맡겨주셔서 군말 없이 제가 조카들을 돌봐주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도 몇 번 아침마다 오셔서 우리 집에 조카들을 맡기시는 걸 보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는 것이 꺼림직해서 제가 솔직히 할머니께 아이들을 맡기러 오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하니 그중 어느 날엔 아이들을 문 앞에 놔두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신 적도 있었죠. 참다 결국에는 남편에게 따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보, 시어머니랑 아가씨한테 좀 우리 집에 아이들 보내지 말라고 해줘. 내가 여러 번 말했는데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더라고. 당신이 좀 더 태연한 말씀으로 해봐. 우리 집에도 아이가 셋인데 어떻게 더 돌볼 거냐고. 말이야, 우리가 당분간 조카들을 봐줘야 될 것 같아. 엄마가 아프거든. 우선 일주일만 좀 봐줘. 윤지가 그 사이에 어린이집을 알아봐서 등록하던. 이제 하겠대. 애들 보면서 어린이집을 알아보면 되지. 왜 나한테 자기 자식을 떠넘긴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알아봐야 되니까? 그렇지. 애를 둘 데리고 어떻게 밖을 돌아다니며 힘들게 왜 못해. 양손에 자기 아들들 손을 잡고 다니면 되는데? 당신이 얼마 전에 엄마한테 왜 장모님한테 전화해 짜졌냐. 그때 엄마도 화가 나서 소리치며 말이야. 엄마는 원래 혈압이 좀 높으신 걸 알지? 그때 이후로 혈압이 계속 높아져서 두통이 생기셨어. 그래서 일어나지도 못하신 당신이 미안할까 봐 말 안 했는데. 마침내 말하게 했네. 그냥 애들 좀 일주일 동안 내가 봐줄래?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얼마 전에 전화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애들을 맡기러 오시면서도 색도 좋으시고 보니까 날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고 말이야. 아파하는 척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뭐 당신을 괴롭힌다고 아파하는 척을 한다고? 엄마 진짜 아프시다 보니까 난 점심도 못 챙겨주고 있고 있어. 얼마나 엄마를 싫어하든 망상이 너무 심해. 내가 얼마나 당신을 이해해 주어야 하는지 적당히 좀 해줘. 그래도 남편 엄마야. 제가 시어머니가 아파하는 척하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친정 엄마가 옆에 있는데도 남편은 화를 냈어. 김 선생님의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안타깝네요. 최근 몸이 힘들어져서 예민해지고 말을 실수한 것 같아요. 다들이 억울하겠죠. 아픈 척을 하시면서도 사실은 당신의 건강을 잘 챙기라고 전해드릴게요. 부부싸움이 크게 번지지 않도록 가족 중 하나가 중재를 해서 일주일간 애들을 돌봐주기로 했어요. 5아이가 집에 모여 서로 마음과 믿음을 나누기도 쉽겠죠. 특히 신생아 쌍둥이들은 많이 힘들고
첫째 아이는 항상 행복해할 때 있었는데 아이들이 활기차게 뛰놀며 환하게 웃는 게 채 하나도 안 쉬었어요.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어머니께 미안하게 생각하면서도 정말 애들만 보면 행복함도 느꼈어요. 버거울 텐데 남의 집 애들까지 그것도 둘이나 더 위에는 얘네가 왜 남이야? 너네 신우, 애면 다 같은 가족이지. 뭐 그런 생각하지 마. 애들이 많으니까 첫째 대연이 같이 놀 사람 있으니 즐거워 보이는 거야? 대연이랑만 좋지 뭐. 하루 종일 저렇게 뛰어다니나 보니 힘든 것 같아. 나는 애들 보고만 있어도 머리가 다 아파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 그럼 너는 방에 가서 누워서 좀 쉬어.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애들만 보면 귀여워 죽겠다. 너 어릴 때 생각도 나고 말이야. 그러니 엄마한테 미안해 하지 마. 딱 일주일인데 뭐 아이가 둘이나 늘어서 쉬운 내색할 법도 없고. 엄마는 그런 티도 내지 않으시고 그저 아이들이 귀엽고만 하시더군요. 근데 신우이 아이들은 평소에 인스턴트만 먹는 것 같더라고요. 식사 시간이 되어서 밥을 챙겨주면 과자 달라고 엄청 징징거렸죠. 얘들아, 밥을 먹어야 과자도 주고 초콜릿도 주지. 밥도 안 먹고 그걸로 식사 대신하면 안 돼. 안 먹겠다며 떼를 쓰고 피자를 시켜달라고 하니 잘 먹던 우리 아이도 갑자기 피자가 먹고 싶다고 하며 수저를 내려놓더라고요. 피자 없어 왜 수모야? 집엔 피자 먹는 사람이 없어서 피자가 없어. 배고프면 밥 먹어야 돼.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그리고 이거 먹으면 몸도 튼튼해지고 키도 쑥쑥 자라. 저는 안 먹겠다는 아이들에게 억지로 밥을 먹이고 과자 대신 간식으로 과일을 챙겨줍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힘들게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간식을 먹을 때 신우이가 찾아왔어요. 아가씨, 벌써 애들 데리고 가려고 해요.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아니요. 언니가 애들에게 먹을 것을 제대로 챙겨주는지 직접 확인하려고 왔어요. 애들이 여기서 시간을 보낸 뒤 집에 오면 과자를 많이 먹더라고 하던데요. 게다가 그 많은 과자를 다 먹고 치킨이나 피자를 시켜달라고 했다고 해요. 애들이 그렇게 해서 저는 식사와 간식을 잘 챙겨주고 있는데 아마 애들이 성장하면서 그런 모양이에요. 거짓말 마세요. 언니가 제가 미워서 애들에게 먹을 것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애들아, 이리 와봐. 오늘은 여기서 뭘 먹었어? 밥 먹었어? 맛있어. 이상한 일이 있었어. 국기와 밥, 그리고 야채만 줬어요. 소시지도 없고 고기도 없어서 맛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간식은 먹었어요. 지금 딱 밥을 먹고 배고플 시간이잖아. 간식을 안 줬어서 여기 먹을 게 없어요. 장난감은 많은데 맛있는 게 없어요. 언니, 애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애들에게 잘 대해주고 있는 건 맞죠? 언니, 자식들과 우리 애들이 먹는 음식을 차별하는 게 아니냐고요? 무슨 말인가요? 지금 애들에게 먹이려고 간식을 실어서 뒀어요. 건강을 생각해서 토마토와 다른 과일을 구해놨지만 애들이 안 먹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애들이 과자를 달라고 할 때 살펴야 할 거리가 많은데 몸에 해가 가지 않으니까요. 애들이 과자를 원하면 단순히 과자를 줘야 하는 게 아닌가요? 너무 많이 따져서 클라이가 되네요. 거나 가르지 않고 모든 게 다 좋은 거 모르겠어요.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것 같아서 확인차 와봤더니 진짜 이렇게 있네요. 신우는 자기 아이들이 과자를 먹고 싶다고 하면 과자를 주면 될 것인데 왜 안 주냐고 폭소를 지르더라고요. 아이들을 생각해서 한 행동인데 막무가 말하는 신이를 보고 어이가 없었어요. 근데 신우는 소리 지르는 것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갑자기 제와 친정엄마에게 옆에 놓아둔 아기 귀저귀를 내던지는 게 아닐까요? 다행히 우리 사이를 벗어나서 아무도 맞지 않았지만 하마터면 우리 엄마가 맞을 것을 생각해서 제가도 뚜껑이 열리게 됐어요. 얘야, 이게 왜? 보자 하니까 우리 엄마한테 기저귀를 던졌어. 이게 미쳤나? 진짜 애들 건강을 생각해서 과자를 안 준 거잖아. 내가 일부러 그러는 거야? 우리 집에는 과자 같은 거 없어. 나는 우리 애한테 그런 거 안 먹이거든요.
주다가 신우에게 있는 걸 던져줬어요. 신이는 당황했던지 그 기저귀를 피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맞아서 옷이 범벅이 됐어요. 이게 뭐야? 옷에 다 묻었네. 신우는 옷을 부여잡고 당황해서 소리를 지르며 발만 동롱고 흘러내렸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 꼴이 참 어쳤나. 나한테 당장 사과해. 내가 먼저 던졌잖아. 나는 받을 만큼 그대로 갚아준 것인데 왜 사과를 해야 돼? 사과를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해야 돼. 사과할 건 내가 던지지 않았잖아. 이게 시댁은 어려운 줄 알아야지. 진짜 장난하니? 너가 사과를 안 하면 우리 애들은 봐주는 척하며 괴롭혔다고 오빠에게 말해서 다 쫓아내 버릴 거야. 이제는 직장도 두고 이혼당하면 당장의 거리에 앉을 걸. 신우는 자기에게 사과하라고 하더니 심지어 제가 자기 오빠와 이혼시키게 만들겠다더군요. 뭐 이혼당하기 싫으면 너한테 사과를 해. 참나. 어이가 없어서 이혼하면 난 회사 다니면 되는 거지. 내가 너처럼 능력 없어서 집에서만 있는 줄 알아? 난 능력이 돼서 회사 다니는데 쌍둥이 나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둔 거야? 너랑 같은 취급하지 마라. 그거야? 서로 다시 못 가고 다른 곳에서 되어야 해. 나이도 있고 이혼당해 돌봐야 할 아이도 있는데 너를 누가 쓰겠냐. 그래서 나는 입을 벌리지 말라고 기저귀를 털어 맞기 전에 신우의 막말은 그칠 줄 모른 채 계속되었어요. 결국에는 나는 벌떡 일어나서 기저귀 가방을 들고 신우에게 다가갔는데 신우는 허해해 질려서 제 앞에서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너 왜 그래? 내가 무슨 짓을 했기에 이렇게 겁이 많은데 감히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엄마한테 똥기저귀를 던지냐. 그래 도대체 어디서 그 자신감으로 그 짓을 했다는 거야? 그만 좀 울어라. 너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어. 오는 신우의 앞에서는 계속해서 자존심 관련된 말을 했더니 신우 휘가로 꺼내버렸어요. 그래서 온 시댁 식구들을 불러들였어요. 우리 집으로 불러서 일어난 큰일이 있다고 알리며 자신을 도와주라고 부탁했다.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연락을 취하라는 지시를 받고 나 역시 내 휴대폰에서 진심으로 신우에게 연락을 돌렸다. 그리고 30분 후에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고 자신을 구해주러 온 시어머니나 내 오빠일 줄 알았더니 신우는 놀랍게도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다. 그러나 현관문 앞에 화가 가득 찬 시부가 서 있었고 신우의 얼굴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여보, 여긴 어떻게 알아서 온 거야? 얘야, 김윤지, 너야말로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 다 들었다. 너희 여태까지 나에게 거짓말한 것이야. 거짓말하지 마. 솔직하게 말해줘.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 줄 테니까. 하나라도 속이려고 거짓말하면 바로 이혼이야. 알겠니? 여보, 왜 그래? 내가 당신에게 무슨 거짓말을 했어? 이러고 있잖아. 이게 또 날 속이려 하네. 진짜로 이혼당하고 싶어? 심한 신우를 보자마자 거짓말한 거 다 알고 있다고 화를 내봤어요. 시부가 대체 이런 말을 왜 하냐고요? 바로 제가 신우의 비밀을 다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아까 신이가 내 앞에서 시어머니와 자기 오빠에게 도움을 청하는 연락을 했어. 저는 저를 도와줄 시부부에 연락해서 신우가 그동안 시부모 뒤에서 딴짓을 한 걸 다 말해버렸거든요. 신우는 결혼해 줄곧 가정주부로 살았다고. 있었어요. 저희 집에 자기 자녀들을 데리러 와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전화를 했는데 그 소리가 현관문 너머로까지 들렸어요. 얼마나 듣고 보니 남편이 모래 목돈으로 개 모임을 하면서 그 돈으로 함께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또한 시어머니에게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낸다 하면서 매일같이 시어머니에게 맡겨왔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어린이집 원비를 자신이 받아서 쓰고 있었고 이 돈은 적금을 하거나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용돈으로 쓰면서 백화점에 가서 명품 가방을 샀거나 매일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알게 된 것들을 남편에게 말했더니 그동안 자신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고 엄청 화를 내어서 회사에서 중간에 나와 저희 집으로 바로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있을 시간이야. 여기 왜 있는 거야? 방이라고 하는 새 언니 집에서 잠깐 봐주고 있었어. 나는 다 알고 왔다니까.
너 계속 거짓말 할래? 너 나에게 어린이집 다닌다고 거짓말하고 돈 받아서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다녔잖아. 어떻게 알았어? 엄마와 비밀로 했는데 엄마가 말했던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해. 그거 말고 또 내가 나를 속이려고 한 거 또 있잖아. 이제는 내 입으로 말하고 용서를 빌어. 이번에도 거짓말 하는 거면 진짜 지금 당장 법원에 가서 이혼 서류 작성한다. 내가 벌레 주식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망해가고 있어. 미안해. 주식 투자를 얼마나 했다면서 우리 집을 사기 위해 모아둔 통장에 있던 돈을 모두 잃어버렸어. 왜 그냥 다 써버렸다고 해? 야, 이러니 정신 나갔냐? 집에서 조용히 살며 일을 하겠지. 굳이 집안을 망쳐먹으려고 작정한 거니까? 시민북에 얘기해준 적도 없이 주식에 돈을 넣어 완전히 털리게 되었어. 그런데 내가 보는 앞에서 부에게 손에 땀을 쥐며 잘못했다. 용서를 청해.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과 어머니께 사과를 드렸어. 그리고 신우한테도 나와 엄마에게 사과하라고 엄포를 놓았지? 신우는 고개를 숙이며 정중히 사과를 했어. 그 후 우리는 심해가 신이와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갔지. 이후 신이는 신용카드를 훔겼다며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 며칠 뒤 추가와 함께라면 생각도 못할 만큼.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연락드린 이유는 사과의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천택 어머님께도 사과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잘못은 제가 한 것이었습니다. 심해부님, 왜 그러시는 건가요? 아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다니는 것을 저는 몰랐기 때문에 이러하게 되었거든요. 그분이 어른에게 막연하게 하는 것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괴롭히지 않도록 돌봐주시고 일 처리하셔서 죄송합니다. 죄송한 마음을 담아 돈을 전달했습니다. 거부하지 마시고 친정 어머님과 함께 맛있는 것을 드세요. 돈까지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사과를 제대로 받은 것 같고요.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아내가 계셔서요. 딴짓을 하고 다니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하면서 그냥 둘 경우 집안 전체를 건설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하지 말고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저에게 아내가 잘못한 것을 사과하는 의미로 그리고 자신에게 아내의 비밀을 알려준 것에 감사의 뜻으로 돈을 보내주셨었죠. 이후 시아버지도 이 사실을 알게 되셨고 저에게 미안하다며 용돈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남편도 신우의 이야기를 듣고 경매를 했어요. 신우에게 다시는 아이를 데려달라고 집에 오지 말라고 경계를 했고 친정엄마에게도 사과를 했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동생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네요. 알았다면 결코 조카들을 데리고 집에 오지 않았을 텐데요. 앞으로 결코 우리 집에 아이들을 맡기지 말라고 따끔하게 혼을 나눴습니다. 네, 적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정말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실수는 자네 동생이 한 것이었는데 김서방이 왜 내게 잘못을 저지르다고 고개를 숙였지요. 괜찮아요. 저번에 자네 동생이 남편에게 엄청 혼나고 나한테 종종이 사과하고 떠났었어요. 마음에 담기지 않았으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미안하면 내 딸에게 더 잘해주고 장님께서도 님께 잘하겠죠? 이 사람에게도 정말 잘할 거예요. 다행히 친정어머니가 남편의 사과를 받고 더는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 남편이 다니던 카센터가 리모델링한다고 3주 동안 문을 닫는다고 해요. 그래서 여보, 카센터 리모델링 때문에 내가 3주 정도 쉬어야 해요. 그래서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내가 아이들을 맡아볼게. 정말 우리 엄마, 아빠랑 여행하고 싶다면 가도 돼. 정말 넌 혼자 아이들 돌볼 수 있어? 아, 그래? 장모님이 우리 아이들 돌아봐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아이들 돌볼 때 도와주실 거고 장인어른도 장모님이 집에 계시지 않아서 불편하실 텐데 아무렇게나 말 안 하고 도와주러 가라고 하시고 말이야. 나도 이렇게 휴식일이 생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라서 가족 여행을 만들어줄게. 돈은 내가 지원할게. 아,
기대돼. 그러면 여행 가도 돼? 부모님 모시고 일본에 온천 여행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어디든지 괜찮아. 돈은 생각하지 말고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줄게. 것도 많이 산다. 근데 이 아이들 혼자 볼 수 있겠어? 하나도 아니고 셋이야. 그것도 둘은 갓난쟁이고 엄청 힘들 것들인데 아이들 보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야? 평생 나 혼자 보는 것도 아니고 잠깐 여행 가는 동안만 보는 건데? 그런 거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그래, 혹시 뭐 모르는 게 있거나 문제 생기면 바로바로 전화해. 항상 전화기를 손에 쥘 테니까. 남편은 아이를 돌본 적이 없던 사람이라 아이 셋을 보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하더군요. 하지만 내심 걱정이 됐어요. 나는 아이를 돌볼 경험이 없는 사람이 혼자 할 수 있을까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만 믿고 놀러 가라고 설득했고 난 당장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돈으로 부모님께 여행 갔다 올 만한 옷을 선물했어요. 그래서 일본 온천 여행 패키지를 결제했는데 일본에서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제 전화기가 계속 울렸어요. 리더라고 여보, 기저귀 다 떨어진 것 같은데 집에 안 물게 놓아뒀는데 어디에 다용도로 쓰는 분이 열면 두 번째 칸을 보면 있을 거야.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는 걸 시작으로 내가 밥을 안 먹는다고 답변력을 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기가 온다면 아파한다는 건가, 어떻게 달래어야 하는지 사소한 것까지 매일같이 전화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여행 막바지에는 울면서 제발 집에 좀 와줘라고 부탁하더군요. 당신 내일 모레 오는 거 맞지? 그냥 중간에 취소하고 내일 오라고 라고 했어요. 안 돼, 나 진짜 너무 힘들어.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당신이 패키지를 중간에 취소하고 돌아갈 수 없어. 무슨 큰일이 있는 거야? 당신 없는 집은 항상 큰일이야. 자식이 울면 한 명도 같이 울고 큰애는 자기랑 놀지 않고 아기들이랑 놀다가 삐지고. 아휴, 진짜 미치겠어. 며칠 해보니까 힘든 거 이제 알겠어. 나는 맨날 그러고 살고 있어? 알아. 그냥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게 훨씬 쉬운 것 같다. 막상 맨날 집에 있으면 정말 힘들다. 당신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몰랐어. 남편이 아이들을 혼자 돌보면서 많은 걸 깨우쳐 보였어요. 일본 온천 여행 다녀온 뒤로는 퇴근하면 힘들다고 침대에 바로 눕지 않고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거기에 더해 친정 엄마한테도 150만 원을 받는 상황에 대해서도 전혀 머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살면서 만나면 얌전히 말로만 하면서도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행동을 바로잡는 상대가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가족이라도 일단 참고 받아줄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때 신우에게 참지 않고 소리를 질렀던 것은 참 잘한 일 같습니다. 사실 그날 이혼을 생각하고 신우에게 화를 냈던 건데 제 걱정과 소란이 한 번에 좋은 방향으로 해결된 것을 보면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채널에 오신 것 감사드립니다.